네, 안녕하세요. 캐부자입니다. 시청하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멤버십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차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찍게 됐습니다. 저희 정말 제 게으름과 여러 가지 바쁜 일이 겹치다 보니까 시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바쁜 일이 겹쳐도 게으르지 않으면 뭐 괜찮을 수 있는데 제 전형적인 게으른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엊그제는 렌트 투자합시다, 콘도 투자합시다 했고, 어제는 절대 하지 마세요 찍었는데, 어제 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연락을 했어요. 무슨 일 있냐, 힘든 일 있냐. 근데 유튜버다 보니까 어떤 일을 제가 과장되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좀 개인적으로 말 못할 일이라 되게 축소해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으면 유튜브도 못 찍겠죠. 별일 없으니까 찍는 거긴 한데,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좀 과장되게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거 감안하시고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또 콘도 절대 투자하지 말자 막 얘기했더니, 정말 또 투자 절대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개인 메시지 보낸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힘든 부분이 있죠. 렌트, 투자 보면, 제가 최근 테넌트가 문제를 일으켰죠. 그죠? 또, 그전에도 일으켰고, 캘거리에서 마지막 테넌트 또 문제 일으켰고, 연속 3연타를 맞는 거긴 한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투자는 계속 돼야죠. 특히 콘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고, 부동산 투자는, 일단 자기 주거지를 만드는 일이 최우선순위에 놓고, 그게 해결이 되면, 그제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든지, 코인 투자를 하든지, 근데 다 망해본 사람들은 저처럼, 결국은 부동산 투자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그래도 좀 확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수단이구나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콘도 투자는 계속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쵸. 지금 부동산 시장이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팬데믹 이후에 어떤 급등기를 겪고, 조정기를 겪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폭락이 있을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고, 또 어떤 보합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늘 생각하는 게, 금융위기 같은 폭락은 아마 되게 나오기 쉽지 않다. 나오더라도 밴쿠버가 그거를요, 지역별로 보면은,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다 극복해냈어요. 오래된 데야 3, 4년 걸렸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제가 5년 바라보고 하는 투자에서는 절대 손해보고 싶지 않겠다. 10년까지 바라보면 이건 100% 손해 안 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이제 그런 취지로 영상을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계속 투자는 돼야 돼요. 근데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게 뭐냐면, 저 같은 사람이 투자하지 맙시다 옆에서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올 것 같고 폭락이 올 것 같아서 그 사이에 너 무너진다, 하지 말아라. 금리가 얼마나 높냐, 하지 말자. 정말 그리고 렌트할 때 정말 골치 아파 죽겠다. 테넌트 때문에 당신은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런 얘기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투자하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부자들을 보면 됩니다. 부자들은요, 지금 계속 부동산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자들이 통계 자료, 제가 여러 번 다뤘던 내용인데, 이 부자들은 팬데믹 겹치면서 자산이 엄청 늘었는데, 보면 빚도 엄청 늘었어요. 근데 빚이 왜 늘었지? 사람들을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은 모기지가 비중이 또 훨씬 더 많이 늘었어요. 결국 뭐예요? 이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부동산을 팔 때, 부자들은 부동산을 더 취득을 했죠. 그런 사람들의 부동산들을 더 사갔죠. 팬데믹 때 아무래도 무너진 사람도 있긴 있잖아요. 아무래도 몸이 아파졌다든지 은퇴하면서 그냥 이 집 팔고 좀 다운사이즈한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런 사람도 나올 수도 있겠죠. 결국 부자들은 그런 부동산들을 또 더 취득을 할 테고,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런 중요한 자산들, 중요한 것들을 취합할 때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가져갈 때, 부동산이 너무너무 중요해.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팔지 마. 하면 안 돼.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부동산을 그렇게 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게 뭐예요? 정치적으로 보면은, 부동산으로 돈 벌면 안 돼. 부동산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인데, 그걸로 돈 버는 건 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도덕적으로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은 사람들 사는 부동산으로 장사를 하려고 그러고 렌트 사업을 하고 합니까? 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요즘에 더. 근데 소중한 거는 소중하다고 얘기하고 가져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가져가요.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돈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많은 것들이 중요하죠. 근데 건강도 되게 중요한 일인데, 어쨌든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으로 살 수 없고
그죠? 어떻게 이렇게 좀 트레이드 하길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저 정도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점점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에 공감하겠죠.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옛날에 몰랐어요. 제 아들들이 지금, 둘째 아들은 아직 방학이라 집에서 뺀덕뺀덕 놉니다. 맨날 뭐 유튜브 보는지 집에서 키득키득거리고 있고, 맨날 말로는 뭐 한글도 공부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가르치면 너무너무 지겨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그만하자. 좀만 하고 그만하자. 나 하고 싶은 거야. 그냥 놀자, 우리. 뭐 하곤 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게 시간이 정말 없더라고요. 할 일은 많아지고 시간이 없어지는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시간을 뺏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들의 시간을 뺐을 때 어떻게 뺏어갑니까? 시간 너무너무 중요해. 시간은 금과 같다. 옛날에 최영 장군이 얘기한 것 같은데, 그거 외에는 시간에 대한 중요성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은데, 그죠? 물론 막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인플루언서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긴 해요. 시간을 뺐을 때 어떻게 뺏어가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게 이제 유튜브죠. 저도 유튜브 매일 보면은 한 2시간 보는 것 같아요. 2시간 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뺏어가요? 너무너무 재밌게 해주고 뺏어가요. 최고로 재밌는 쇼들. 물론 저는 나이 먹다 보니까 요즘 쇼 안 보고 옛날 거 봅니다. 꼭 그렇게 되더라고, 희한하게. 옛날 뭐 무한도전. 아직도 무한도전 보고 있어.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재밌는 쇼를 보면서 시간을 뺏겨요. 이 시간을 뺏어서 그 사이에 이 사람들 뭐 합니까? 그 사이에 광고를 넣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이에 엄청난 PPL에 들어갑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주 보는 애기들 나오는 쇼 같은 거 가끔 봐요. 그거 보면 저는 가끔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가 거대한 PPL이야. 프로그램 만들면서 PPL을 넣은 게 아니고, PPL을 넣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스토리를 짜내고. 그러니까 보면 어거지 스토리가 되게 많아요, 보면은. 집사람이 못 느끼는데 제가 맨날 얘기해주죠. 야, 이거는 저 PPL을 만들기 위해서 저 사람을 출연시켰고, 스토리를 이렇게 끌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네. 그러면, 그런 건가? 제가 볼 땐 100%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전을 넣기 위해서 거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PPL을 만들어낸 거죠. PPL을 넣은 거죠, 그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 시간을 뺏어가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유튜브, 넷플릭스,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MBC, KBS 방송국들,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 미국에 있는 방송사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이에 어떤 프로그램 제작해서 우리한테 팔아먹고, 보게 하려면 우리 시간을 뺏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너무 재밌게 해서 우리를 웃기게 하고, 슬프게 막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너무 즐겁게 만들고, 어떨 때는 막 신나게 만들어서 시간을 뺏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구조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이게 너무 중요해. 절대 뺏기면 안 돼. 그렇게 해서 가져가는 건 없죠. 정말 이거 별거 없는데. 야, 인생 그냥 대충 살면 되지. 힘들게 살아. 그냥 대충 살아서 그냥 신나게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삽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 저도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 여러분의 시간을 뺏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근데 저는 뺏어봤자 별거 없어요. 커피 한 잔 정도 뺏는 겁니다, 여러분. 네, 너무 노여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요즘에 최근 든 생각이 뭐냐면, 제가 콘도 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기를 당해도 불구하고, 이상한 진상들을 만남에도 불구하고, 투자는 돼야 되고, 우리가 그나마 접근할 수 있는 부자들은 제가 보기에는, 부자들은 하우스 투자해야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작은 콘도라도, 써리 콘도가 지금 가장 최저가로 지금 나와서 제가 며칠 전에 소개를 했잖아요. 그런 거라도 사서 우리가 투자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드는 생각이, 결국은 재정적으로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싸움에 들어가는구나 처음에 느끼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종교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예전에는 한때 이제 동료였었고, 어떤 돈에 상관없이 어떤 대의를 위해서, 뭔가 큰 꿈을 위해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인지 모르겠지만, 옛날 어떤 일들 갖고 이제 저한테 싸움을 거는 건 아니고, 그들이 이제 어떤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들인데, 그 시간에 대한 이제 보상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제 주변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저하고 직접 관계 있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근데 생각해보면, 결국은 그때는 자기들이 좋아서 했던 일이고, 대의를 위해서 했었던 일인데,
왜 지금 그 시간을 요구를 하지? 자기가 좋았었던 일인데 결국은 자기네가 원하는 만큼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누리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누군가를 찾아서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책임은 아니고 네 책임이었잖아. 네가 이렇게 날 만들었지. 근데 그 사람들 전혀 그렇게 만든 건 아닌데 자기가 좋아서 했던 일이고 결국은 그 사이에 자기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니까 자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 그 똑같은 일을 한 사람들,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했었고, 네. 근데 저는 열심히 살면서 누굴 비난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 밥그릇 열심히 챙기고 살았었어야지. 시간 아껴서 밤잠 덜 자면서 시간 아끼면서 모두 부업도 하고 했었어야지. 그죠? 누구도 자기 인생 책임져 줍니까? 여러분 남의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정말 잘 생각하시고 힘들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돈은 계속 아껴야 되고 투자는 계속돼야 되고 그 사이에 돈을 또 아껴서 작은 행복들, 그러니까 이 결국은 행복이란 것도 큰 행복이 꽝 한 번 오는 것보다 자잘한 행복이 연속해서 올 때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크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얼마 전에 봤던 그런 자료 중에. 그래서 삶에서 뭐 정말 자기가 열심히 살고 만족하고 작은 행복을 만들며 살아가는 게 인생의 또 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엊그제하고 어제 만든 자료 때문에 좀 사람들이 헷갈려하고 지인들이 헷갈려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않을까 싶어서 했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뭡니까? 콘도 투자는 계속 되는, 진상을 만나더라도 인생이 고달프지더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콘도 투자에서 결국은 내 노후 때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 자녀한테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한테 캐나다 살면서 자녀한테 그래도 스튜디오 룸이든 방 한 개짜리 콘도든 그거 상속할 수 있으면 부모로서는 어떤 재정적으로는 정말 도리는 다하는 게 아닌가. 물론 저도 부모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제 자식한테 그 정도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어쨌든 뭐 무슨 이유로 해서든 계속 투자합시다. 어쨌든 오늘 비가 많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 오는데 차에 앉아있으니까 좀 나름대로 좀 감성이 폭발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